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에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으로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의 겸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실 때 좀 황사가 많던가요? 네, 좀 뿌였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3시부로 전북 지역에 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발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외출할 때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지금 글로벌 그 시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같은 경우 기대와 달리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하고는 좀 많이 또 비교들도 하시고요. 네. 어떻습니까? 약 3개월간 흐름을 보면 금값은 어쨌든 한 10% 이상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얼마 하락한 거죠? 오늘 제가 비트코인 시세를 못 봤습니다만.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졌으니까 훨씬 더 체감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가격 추이를 조금 좀 볼까요? 어느 정도? 예, 금하고 네. 비교하면 금은 지난 1년 동안 한 40% 정도 상승했고요. 1년간. 네, 네. 비트코인은 약 30% 정도 상승했는데 네. 이게 약간 착시가 있는 게 2024년만 보면 비트코인은 140% 상승했었거든요. 2024년. 네, 한 해 동안. 지난해. 네. 근데 이제 올 초부터 떨어진 거니까 네. 조정을 좀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세게 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었나요,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는 뭐 작년 말부터 10만 달러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했었고 네.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막 사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 말부터는 뭐 제가 사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근데 네. 상당히 이제 주저하면서 얘기를 했죠. 네. 왜 이렇게 금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급락세였을까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금만큼의 신뢰를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기관들과 슈퍼리치들한테는 네. 아직은 투기성 자산이죠. 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멘텀은 그 바이비시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순간부터 이제 네. 이어졌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ETF의 순유출이 막 발생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역사는 해킹의 역사이기도 한데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당한 건 아니지만 네. 거래소들이 해킹 많이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익숙한데 작년부터 이제 합법화되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자금을 부었던 기관들은 깜짝 놀란 거죠. 네. 어쨌거나 금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최근 얼마 전 비트코인 처음 생긴 게 언제였죠? 16년 전입니다. 16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역사가 극히 짧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장의 신뢰를 금처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아직 멀었죠. 네. 어쨌거나 후보 시절부터 스스로를 이제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의 이제 행보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제 3월 6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이제 행정 명령은 발표했어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거기엔 단서가 좀 달려가지고요. 네. 예. 거의 안 산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세금으로는 안 사겠다 이런 걸로 해서. 세금으로 안 산다는 게 무슨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무부하고 상무부 장관들이 비트코인을 더 비축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단서 조항은 세금 중립적으로. 세금 중립적.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회 통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심은 맞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의 아젠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아젠다하고 맞바꿀 만큼 가상자산의 진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국회의 법을 만들어서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거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갖고 있고 네. 추가로 더 사지는 않겠다 이건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보면 몰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미국 행정부의 의중은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몰수한 네.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네. 이런 거에 방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사상에 문제 있는 것들을 그 자산을 몰수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외에는 네.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건 안 하겠다. 그렇죠. 네. 뭐 연방 정부에 뭐 치즈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 네. 가지 자산이 있답니다. 그걸 팔아서 하겠다는 뭐 전망도 나오는데 네. 그런 게 크진 않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금 세탁이라든가 그런 거래소를 해킹한 뭐 라자루스 같은 해킹 그룹의 것을 도중에 이제 뺏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네. 축적을 해 나가겠죠. 그럼 미국 정부는 지금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게 대략 40만 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20만 개가 아니고요. 네, 근데 네. 20만 개를 팔았어요. 팔아서 네. 20만 개군요 지금. 꾸준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악관에 그 네. AI 암호화폐 자르라고 하는 데이비드 sak스가 네. 얼마 전에 어디 나와서 기존 정부들이 너무 열심히 팔아갖고 170억 달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안 겁니다. 40만 개 정도 있었구나. 20만 개 팔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팔겠다라는 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럼 지금 170억 달러 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한 때가 언제죠? 그게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70억 달러의 기회를 손실했고 네. 또 17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세금 중립적이라는 게 의회 동의 없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꺾이고 이제 맞습니다.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행정 명령이 발표는 됐으니까 그냥 발표만 하고 있을 인물은 아니고 미국이 그냥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숨은 의미, 의도를 읽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비트코인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 이걸 굉장히 희소식으로 반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그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투기, 뭐 도박, 경멸의 눈빛으로 많이 봅니다. 여전히. 그럼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서 미국이 네.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네. 앞으로 더 모아가겠다. 가지고 있는 거 팔지 않겠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죠.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뭐 작년에 독일이 많이 팔았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5만 개, 거기도 수사 과정에서 얻은 건데 5만 개를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시장 충격을 받았거든요. 20만 개 4분의 1이면 170억 달러에 4분의 1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독일은 단순 가지고 있는 게 계산으로. 없어요. 다 팔아갖고. 정말요? 네. 그런 일이 이제 못하겠죠. 어느 나라 정부든지 음.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었으면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은 네. 모으는데 왜 너희는 파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진 않더라도 국가들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얻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팔지 않는다라는 신호도 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만 이렇게 공식화되면 만약에 기관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에서 기한을 올리면 네. 위에서 그거 안 돼 도박이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이제 한 두어 달간 우리나라 이 당을 막론하고 이제 정치인들을 만났었거든요. 정치가들이 이제 너무 현안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들을 네. 귀가 있고 네. 배우려고 하고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하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왔던 그동안 그 달러 패권의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게 맞다면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왜 전략 자산으로
삼으려는 건지 이게 약간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쉽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달러의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막아야 된다. 이 시각을 정확하게 트럼프가 1기 때 가지고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달러의 지위에 도전한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미국은 막는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1기 때 했었습니다. 했었죠. 네, 그래서 네. 트위터에도 올리고 시도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완전히 돌아섰죠. 그 밖에 있는 동안에 깨달은 건가 봐요. 아들들이 설득을 했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 페이팔 사단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워낙에 본인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미국 달러 시스템의 구조는 미국의 채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 달러 시스템의 지금 위기는 강달러냐 약달러냐라는 거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이거는 많은 나라들이 탈달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이것은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원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원인인데요. 네. 코로나 이후로 미국의 부채가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조 달러 초반이었는데 지금 36조 달러가 36조까지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빚을 갚는데 빚은 원래 안 갚지만 이자를 갚는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장기 국채를 사갖고 장기 이자율을 안정시키려고 네.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습니다. 그게 올해만 네. 7조 달러, 9조 달러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정 적자를 하나도 안 늘려도 지금 9조 달러 어치의 채권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중국이 안 사주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계속 누적을 하는데 네. 원래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는 독일이나 일본이 열심히 사줬단 말이죠. 네. 근데 중국은 안 사줘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 있어서는 국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네. 장기 국채를 사서 장기 국채 가격을 안정시켜야 이자율이 안정되고요. 네. 이자율이 낮아져야 약달러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약달러를 해야 무역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강달러잖아요. 네. 이 장기 이자율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 네. 얘기는 장기 국채가 안 팔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장기 국채를 사는 가장 큰 수요가는 연준하고 재무부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 국채를 팔아서 되사는 거거든요. 이걸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단기 국채 시장이 크게 열려야 돼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네. 바로 증거금으로 갖고 있는 게 미국 단기 국채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구원투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냐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은 네. 저도 발행할 수 있는데요. 네. 감옥에 가겠지만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돈을 받고 네. 토큰 하나 드리면 네, 주세요. 저는 이제 돈이 있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다시 저한테 토큰을 갖고 오면 제가 돈을 돌려드리는 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원화에 패깅될 수도 있고 달러에 네. 패깅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연동돼서 그렇죠. 고정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원화나 위안화에 패깅된 걸 구하려고 하지 않고 달러로 달러에 하죠. 패깅된 걸 구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코인이죠. 예. 유럽인들과 중국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안 써요.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예. 근데 이렇게 모아놓은 달러를 이 회사가 발행사가 운용을 하면 은행이 되는 건데요. 네. 운영을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자 안 주는 달러로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자 주는 달러로 갖고 있을 거냐 선택밖에 없는데 이자 주는 달러가 미국 국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5% 점유율을 갖고 있는 테더사라는 한 회사가 예.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어요, 발행량이. 네. 벌써 2천억 달러였는데 2,100달러, 2,100억 달러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올해만 이제 3천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50배에서 200배까지 키울 생각인 거죠. 이거를 키우면은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의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국채를 보유하는 게 달러 스테이블 발행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은행들이 막 몰려들게 되면 결국은 기존 금융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그렇게 우리가 되면 미국은 또 자연스럽게 국채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한다는 건 뭐냐면 예. 각국 정부가 원래 달러를 보유하는 거지 각국 기업이나 개인들은 그 나라 돈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죠?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어도 달러 팔아서 원화로 월급을 주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원재료도 원화로 주고. 예. 그런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월급도 줄 수 있고 공급처에도 그렇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라서요. 이런 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망한 나라가 네. 자국 화폐를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그냥 달러를 달러로 쓰는 거거든요. 예, 그걸 예.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본 다 달러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달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 스테이블 그러니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서 다시 달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탈달러를 하니까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가 블록체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견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을 바이패스하고 네. 각국의 국민들한테 달러를 직접 팔겠다. 그게 이거 달러 누가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와 그 주변 인물들의 생각입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미국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탈 미국화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탈달러를 하려고. 네, 탈달러를 하려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그렇죠. 달러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서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금도 많이 살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스스로 디지털 화폐를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제일 먼저 했죠.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BDC라고 부르는데 네. 중앙은행. 중국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위안화를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수용도가 높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도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의 달러 지배력을 너무 키워서 위안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와서요. 이 위안화를 더 많이 퍼뜨리든가 아니면 IMF가 네. 그 SDR이라고 특별 인출권을 네, 특별일주권. 그거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SDR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걸 지지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거나 네.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CBDC를 앞당겼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걸로는 대응이 안 돼요. 달러 스테이블 CBDC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예. 그걸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응이 안 돼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단순한 전략자산 비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이제 미중 간의 화폐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이제 룰을 어긴 건데 네. 미국 채권을 더 이상 축적하지 않으면서 탈달러를 공공연하게 선언했거든요. 네네.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가 의회에 이제 우군을 만난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의 그 테더사가 네.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중국인들이 달러를 사려고 만든 회사가 바로 테더사예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중국이 거래소를 막으니까 중국 은행을 통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요. 네. 이게 커진 거죠, 그것 때문에. 네, 자, 그러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략자산 비축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만 하지 더 사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전략자산이니까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모두에 그러셨잖아요.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일시적이거나 단견일 수도 있겠네요. 원래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은 365일 중에 5일만 오르고요. 60일은 횡보하고 300일은 계속 떨어집니다. 원래 그래요, 비트코인. 그러니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처럼 이전에 초기 하신 분들은 모를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미리 가진 사람이 내 거를 충분히 올려놓은 다음에 어느 날 내가 엑시트할 때 받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네. 무슨 뭐 가치물 같이 보이지 않고 네. 배당도 없고 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비트코인 하나만 있으면 이게 약간 불안정한데요. 네, 지금 트럼프의 본심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3달 전부터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게 되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온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안에 옵니다. This year? 네. 올해 아니요? 정말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BOA에서요? 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제도적 명확성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고 바로 들어옵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달러 예금 통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의 선택지는 없어요. 이거를 발행하지 않으면 예금이 없어져요. 이거는 정말 완전한 변화네요. 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은행들은 원화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예금 통장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상업은행들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이 뭔가 좀 가상 자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그럼요. 뭔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은 맞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도 허용하고 있고 여러 네. 가지 좀 규제를 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좀 저는 좀 놀래가지고요. 지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래도 1년 중에 닷새 오른다는데 너무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업계 전반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네. 왜 이렇게 거래소들이 많이 해킹을 당하냐면 거래소 내부에 모럴 해저드도 있고요. 그게 FTX 사태였고요. 네. 그 다음에 보안이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킹이 당하고 불안정한 요인이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 모건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는 거죠. 이 시장에. 네. 아예 미국의 통화감독청이라고 은행들을 관할하는 정부에서 선언을 했어요. 네. 은행들 허락받지 말고 네. 암호화폐 보관 사업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해라. 그거 하는데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미국으로부터 오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법인들도 특히 이제 학교 법인이나 이런 데가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부를. 그걸 못 쓰고 있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계좌 틀고 쓸 수 있게 이제 해준다. 이 정도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정치가 안정되면 빨리 보폭을 늘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트럼프 네.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네. 이 책을 좀 두껍긴 합니다만 읽어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죠. 이거 예. 읽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 내용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의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